케이트의 행복한 기억. 케이트가 10살이 되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개 머피가 죽었습니다. 케이트와 머피는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머피는 이제 늙어서 몸이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케이트와 머피는 정말 즐겁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케이트는 친구였던 머피 없이 혼자서 지내야 했습니다. 머피가 없자 케이트는 어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두들 시간이 흐르면 머피를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머피 없이 다시 즐겁게 지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트가 아기일 때 아빠가 갓 태어난 머피를 데려오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머피가 케이트의 언니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생각과는 달리 케이트가 누구보다 머피를 좋아했습니다. 언니들은 자기들끼리 잘 놀았고 정말 친구가 필요한 사람은 케이트였습니다. 케이트는 머피가 수염과 따뜻한 혀로 자신을 간지럽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케이트는 꼭 얼싸안을 때 소리를 내는 머피의 통통한 몸을 좋아했습니다. 즐거워서 흔들어대는 머피의 꼬리도 좋아했습니다. 케이트와 머피는 함께 침대에 뛰어오르고 꼬리 잡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안아다 놓기 전까지 누가 멀리 굴러가나 내기도 했습니다. 케이트가 높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머피는 마루에서 먹었습니다. 케이트가 엄마의 가방끈을 물었을 때 머피는 아빠의 신발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케이트와 머피는 점점 자랐습니다. 머피가 쑥쑥 자라고 있을 때 케이트는 머피보다 더디게 조금씩 자랐습니다. 케이트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머피는 전부터 걸을 줄 알았습니다. 케이트는 점점 커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피는 결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케이트는 친구와 사귈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나 케이트의 가장 좋은 친구는 역시 머피였습니다. 머피는 유모차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케이트와 머피는 거리를 이리저리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트는 머피에게 서서 걷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한 발짝씩 걸어봐. 케이트는 머피의 아빠를 손에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머피는 한 번에 한 발짝씩 걸었습니다. 머피는 이렇게 케이트의 손에 자기 아빠를 얹고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케이트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케이트가 학교를 가려고 언니와 함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머피는 창문으로 케이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학교 버스가 와서 케이트를 태우고 사라지면 머피는 자기의 다리에 턱을 묶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케이트가 없는 동안 머피는 혼자 낮잠을 잤습니다. 또 머피는 케이트의 엄마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엄마의 주의를 끌려고 발밑에 공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머피, 지금은 안 돼. 난 놀 시간이 없어. 케이트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많은 시간을 머피와 함께 놀았습니다. 공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머피는 공을 잘 물어왔습니다.
그네도 탔습니다. 케이트가 그네를 타면 머피는 짖었습니다. 그러면 케이트는 그네 위에 머피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머피는 항상 미끄러졌습니다. 케이트가 점점 더 자랐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케이트가 자전거를 탈 때면 머피는 헉헉거리며 함께 달렸습니다. 케이트가 친구와 함께 밤을 새기도 할 만큼 자랐습니다. 머피는 그들 사이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케이트는 학교에서 집으로 곧장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피는 케이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케이트는 자기의 비밀을 머피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머피는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트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머피는 그녀 옆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머피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케이트는 더욱더 자랐습니다. 그러자 케이트는 머리카락을 손질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머피는 목욕탕 밖에서 케이트를 기다렸습니다. 케이트는 더욱 자라 혼자 많은 숙제를 했습니다. 머피는 그녀의 책상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트에게 남자친구 몇 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머피였습니다. 케이트가 더욱 자라자 머피와 놀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머피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머피는 낡은 그네 아래에서 긴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 머피는 케이트의 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케이트가 머피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케이트가 전화를 걸면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머피의 귀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머피가 처음으로 케이트를 기다리지 않던 날,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케이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고 친구와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숙제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극도 봤습니다. 머피가 어딨지? 케이트가 깜짝 놀라며 머피를 찾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케이트는 낡은 그네 옆에서 힘없이 엎드려 있는 머피를 발견했습니다. 머피! 하고 케이트가 불렀습니다. 머피는 오지 않고 고개만 들었습니다.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리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케이트가 달려가 머피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머피! 머피! 머피는 긴 숨을 내쉬며 케이트를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부드러운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케이트가 머피를 와라 끌어안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머피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는 머피를 넣을 상자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나무 아래 땅을 팠습니다. 케이트는 담요로 이미 차갑게 된 머피의 몸을 감쌌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을 핥아줄 머피는 이제 없습니다. 머피가 땅에 묻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잘 시간이 지났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머피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대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케이트는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케이트는 머피의 밥그릇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버터를 바른 토스트와 주스는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케이트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정류장으로 가는 케이트를 지켜보는 머피는 이제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가? 케이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버스가 왔고 케이트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봄 합창 대회를 위한 노래 연습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케이트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목 안에서 울컥거리던 것이 목을 막았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노래를 부르자 케이트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머피 없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케이트는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앞발을 들고 걷기를 배우는 머피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에 한 발짝씩. 케이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들 너는 다시 즐거워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들 머피를 잊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차차 말 한마디, 노래 하나, 미소 한 번에 행복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케이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케이트는 머피와의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머피를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